제6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65회차 왔죠. 자, 전에 64회, 63회. 제가 몇 회차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올해 시험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올해 고정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국편위에서 발표가 났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은 조금만 공부하면 맞게 해주겠다라는 거. 요거는 약속 지켰습니다. 아니 무슨 난이도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문제가 회차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난이도가 어렵냐 쉽냐 하는 거는 자 이렇게 50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쉽게 출제가 되는 거 여기는 보통 55점 정도는 쉽게 출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높은 거 어려운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2에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하면 한 10점 정도죠. 10점 정도.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요번 회차도 나왔고 저번 전전 회차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와, 이 사료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점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년에 얘기했을 때 작년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걸 가지고 난이도를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이 문항을 가지고 난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요거. 왜냐면 요 문항이 왔다 갔다 해요. 64회, 3회, 2회 마찬가지로 이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 문항 요번 회차는 어려운 것이고 요 문항이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 문항은 이번 회차는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65회는 이 문항이 어땠느냐? 평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본 그 수험생들 저는 시험 봤는데 어렵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뇌리에 박혀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65회차는 이 중간 난이도의 문항이 그래도 중간보다 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번 회차에서는 공부 좀 했다라고 하면 2급 이상은 받았다라는 거죠. 조금 했어요라고 해도 1급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회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결론은 뭐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험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번 문항 들어갑니다. 자, 1번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 역시 1번 문제는 유물 유적 문제죠. 이게 딱 보면 부여 성궁리 그리고 민문이 그리고 비파형 동검 안 읽어도 되지요.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 사유재산가 계급이 출연했다라고 벌써 나와주고요. 1점이니까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풀어라.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건 고려시대죠. 이거 항상 나오잖아요. 2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 이게 정답이지요. 2번 청동기. 3번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받기 신석기 전기 쇠스랑 같은 절제 농기구 철기 그리고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구석기.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문항은 그냥 빨리 넘어가야죠. 자, 2번 문항인데 이것이 이제 딱 보면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지만 조금 읽어보면 쉬운 문항이죠. 볼까?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찾아봅시다. 니계상 참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거는 그냥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의 수상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누구의 왕? 우거왕이잖아. 우거왕. 그렇죠? 우거를 죽이고 와서 우거왕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데 죽이고 와서 항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기에 우거왕 대신 성기가 한해 반기를 두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장군은 우거왕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고조선. 특히나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이 나왔으니까 정확히는 위만조선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1번 동맹이라는 제천행산 고구려
자, 소도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주는 사만, 음락 간의 경기를 중시하는 책화 통해. 자, 여러 가들의 사출도 요거 모르면 안 되죠. 부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 8조법은 고조선의 법이니까 5번이 정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자, 3번 가 지역에 대한 이런 문항은 이거는 참 특이했어요. 왜냐면 요렇게 나오면 문주왕 이거 백제왕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역을 물어봤어.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지역 나왔을 땐 보통 지도를 주어지고 그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유적지. 그러니까 뭐 무령왕릉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이 지역이 어디냐를 물어봤는데 여기는 좀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자, 지역 찾읍시다. 그래서 문주왕이에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 수도 한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성시대가 끝났고 그에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위기를 수습하고자 어디로 갔어요? 웅진성시대. 그것이 어디예요? 공주지요. 그래서 공주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왕이 미륵사 익산을 얘기하고 있고요.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은 무령왕릉이니까 공주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이 어디예요? 6세기 때니까 관산성 전투죠. 옥천을 얘기하고 있고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서 함락시킨 곳을 지도에서 표시한다. 지금 의자왕의 명을 받아서 함락시킨 곳 의자왕이 들고 즉위하자마자 치자 그래서 친 곳이 대야성 합천이고요. 자,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 요건 어디예요? 황산벌. 그것은 지금 논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요거 너무 어려운데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공주 나왔고 지금 무령왕릉 나왔는데 뭐가 어려워? 자, 정답 체크됐고요. 다음 4번 넘어갑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보물 언제고? 자, 경주 호우촉에서 출토되었고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광개토대왕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릇 바닥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되었다. 좋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신라와 고구려의 그 교류가 활발히 되었다.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이제 고구려가 신라를 내정 간섭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호우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네요. 호우명 그릇. 그렇죠? 요건 어디에 나와요? 요거는 무령왕릉. 무령왕릉 들어갔을 때 짐승, 돌짐승이 딱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령왕과 왕비를 지키는 수호 짐승이죠. 그래서 진묘수, 백제, 석수.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근초광이 외에게 하사한 7개의 칼날을 가진 칠지도. 자, 4번은 뭐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 거고요. 5번은요. 기마 임무령 독이죠. 요것은 신라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삼국시대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상황 이후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백제가 공격을 한 거예요.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이달에 죽었다. 이거 뭐야?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을 했고요. 그 평양성에서 이 백제가 쏜 화살에 맞아서 고구려 왕이 전사를 했다는 얘기니까 근초고왕과 고국원왕의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승리한 전투, 평양성 전투.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당했단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유리왕이 이게 유리왕 1세기 때 얘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미천왕 하면 4세기요. 4세기 미천왕. 그러면 이 4세기인데 미천왕이 앞일까 뒤일까? 앞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천왕이 여기 낙랑대방 축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장악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려던 찰나에 이제 왕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근초광이 여기 요서산둥 규슈를 진출을 하니까 그때 고국원왕이 요거 봐라 그래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천왕이 여기 그 전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고국원왕. 그러니까 이 전 상황이지 이후 상황이 아니죠. 자, 5번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래서 체제 정비를 냈던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 왜 그랬죠? 왕이 전사하니까 백제 우리가 복수하겠다. 그러려면 체제 정비부터 하고 다시 갖추고 백제를 공격하자라는 거니까 이 이후 상황 3번이 정답. 자, 4번 고국천왕이 2세기 때 진대법 시행한 거니까 훨씬 이전 상황.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했다. 이거 모르시죠? 왜 몰라? 이론 강의 들었으면 압니다. 그렇죠? 관구섬이 위나라 관구섬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고구려가 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세기 동천왕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상황이고 이후 상황은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이 정답.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전통적인 문제가 나왔죠.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럼 보통 이 정도면 3점 줘야 되는데 2점 줬어. 그렇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쉬운가 보죠. 뭐. 자, 당나라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이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등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나와서 육군 합세해서 주류성으로 갔다라는 거죠. 백강 어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외나라 뭐 얘기하고 당나라 얘기하고 신라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백강 얘기가 났으니까 이건 백강 전투예요. 백강 전투는 언제입니까? 백제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을 때 마지막 전투였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 백강 전투입니다. 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 그러면 매소성 다음에 기벌포. 그래서 매기 전투는 뭐예요? 통일신라 전투. 그러니까 매기 통신. 그러니까 매소성과 통일신라 전투죠. 그러니까 나당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매소성은 676년. 참고적으로 기벌포가 마지막 통일을 하는 마지막 전투였죠. 이게 676년. 그래서 신라의 실질적인 통일이 기벌포 전투잖아요. 아무튼 매소성 전투 676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는 백제 부흥운동과 그 나당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를 찾아라라는 건데 1번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장문유요? 이건 발해잖아. 발해는 훨씬 뒤에 1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했는데 이 걸사표라고 하는 것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신라가 수나라에 가서 그래서 군대 좀 일으켜 주세요. 고구려 좀 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부탁했던 일종의 외교 문서, 뭐 글 이런 것들이 걸사표인데 이런 종류의 문서가 걸사표인데 이것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백제와 고구려 살아 있을 때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 걸사표로 해가지고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가니까 그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를 막은 거죠. 자, 4번 김춘추가 당과의 동맹을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이거 2번 3번 안 돼.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선사시켰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전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거 당나라하고 지금 신라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디 치는 거예요? 백제 부흥운동을 치는 거니까. 백제도 아니야. 백제 부흥운동을 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사동맹은 이전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건모자미 안승을 왕으로 세워 부흥운동. 이게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그렇죠? 663년에 백제가 아예 부흥운동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668년에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자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당한단 말이죠. 자, 고구려 멸망당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5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영이 주군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고왕이라고 하였다.
이름만 써 있으니까 몰랐구나. 이렇게 쓰니까 알겠다라는 거죠. 고왕이니까. 그렇죠? 아들 무예. 아, 무예구나. 그러면 뭐예요? 무왕이죠.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을 겁을 먹고 섬겼다. 처음에 이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경사에 태하게 보내서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혔더니 해동성국이 되었다. 오경 15부 62주다라는 거죠. 이 발해 선왕 때 해동성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긴 고왕, 그러니까 대조영, 그리고 요 위에는 무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디예요? 발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해를 풀어라라는 거죠. 1번. 정사회의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정치를 돌봤던 바위에서 했던 거 백제. 자, 두 번째 구서당 십정 신라죠. 그렇죠. 자, 욕살 철여근지는 고구려의 성주 장군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인왕,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썼으니 이것이 발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무왕 때 인왕, 그리고 문왕 때 대흥, 그리고 선왕 때 건흥. 그러면 고왕 때는 천통.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한 것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봉이죠. 후고구려에서 이름 바꿨지만 어찌됐건 우리 시험에서 풀 때는 그냥 후고구려라고 해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인물을 제사는 경주의 서학서원이래요. 서학서원. 모르겠다는. 그렇죠? 자, 그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 아,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말로 유학 경주를 풀이해서 후학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원효의 아들이 누굽니까? 설총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설총을 풀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은 위홍과 대구, 화상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이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구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자,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 시무 10조를 올리고 안 들어줬죠. 그래서 나 정치 떠난다. 그래서 떠난 최치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한 원강법사를 얘기하죠. 외교문서 작성에 등에서 천방 입문표를 지웠다라는 거죠. 강수, 외교문서 강수.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인 화한계를 집필한 설총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5번. 그러니까 설총하면 보통은 이 화한계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자료로 이두를 줬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와, 이두 내가 들어는 봤는데 모르겠네 했는데 원효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았다. 여기서 파악하고 문제의 답을 화한계네라고. 설총하면 화한계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만 파악해도 맞출 수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적절한 것. 이 유물에는 민애왕을, 민애왕이 또 누구야? 그렇죠? 추모하는 영문이 있습니다. 그는 해공왕, 해공왕은 안 따라는 거죠. 신라 하대 왕이죠. 피살 이후 왕이 죽었어? 그래서 살해를 당했네? 그렇죠?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그럼 해공왕 이후 시기 신라 하대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암울하잖아요.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라 하대. 그래서 해공왕 피살이 언제예요? 780년 이후. 뭐 몇 년이냐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사실상 신라 하대라고 느낌을 잡으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의창에서 곡식을 의창,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이어졌던 빈민구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빈민구제라기보다는 뭐예요? 춘대춘합제도. 빈민구제죠. 망건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는 고려 원간섭기 때 망건당이 출연을 하죠. 해민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라고 돼 있는데 고려 때 빈민구제. 그래서 해민국 약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을 이렇게 제공해줬던 해민국 고려시대. 화엄일승법궤도를 저술하는 승려 화엄일승법궤도. 그래서 화엄종 누구예요? 의상을 얘기하고 있다. 신라 중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여긴 탈락이죠.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 중에 찾아야 돼.
자,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그래서 장보고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보고는 언제 활동을 했어요? 신라 말이죠. 뭘 파악하면 돼? 장보고의 난. 장보고의 난이 뭐예요? 왕이 힘이 없어서 진골 세력이 이 왕권을 짓누르고 막 위협하니까 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으려고 했었죠.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얘들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왕권이 떨어졌을 때니까 느낌상 뭐다? 신라 하대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걸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5번이 정답이지요. 그래서 신라 하대. 그러니까 요거 틀려면 4번 찍고 틀려야 돼. 그래야 공부한 거죠. 그렇죠?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거죠. 고려사 사료를 검색해서 분석한 거래요. 자, 사료 내용. 명주의 순식이 투항하자 왕시성을 왕시성이래요. 그럼 사성전 정책. 정계와 계백요서. 그래서 관리지침서죠.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의 곡식을 흑창 태조 왕건. 야, 이거 모르면 진짜 공부 진짜 안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고요. 태조 왕건이잖아요.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에 나왔네. 그렇죠? 자, 외침에 대비해서 광군을 30만 정종 때 조직을 했다. 기록이 있고요. 자, 광덕, 준풍. 그래서 광종을 얘기하고 있죠. 독자연호. 그래서 칭제건헌을 했고 관악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 그래서 뭐 그 장학재단 있죠. 요것을 운영한 고려 예종을 얘기하고 있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 통보 돈을 찍어냈죠. 누구예요? 돈 하면 숙종.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해서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이거 진짜 쉬워요. 그렇죠?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서만 이거 안 읽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면서 매번 신하들 충고를 구하고 있다. 낮은 곳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보고자 어질고 현명한 이들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이에 수령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고자 하고 우서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시행하니 주나라가 800년간 지속했더니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안 읽어도 돼요.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한 사람은 누구야? 고려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성종 때가 언제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 자, 고려 태조 왕건이고 왕귀의 난이 언제예요? 그 다음 아들, 그렇죠? 해종 때 일어나서 정종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조의 정변은 언제입니까? 목종과 현종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해종, 광경, 성종 여기 나오네. 나번에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이 정도면 2점 줘도 되는데 3점 줬어요. 게다가 12목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는 맞아줘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자,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양사인데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주에 살지 않는 한. 그렇죠? 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현종이 고려 현종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때 이 왕 때 부처임으로 극복하자라고 해서 불심으로 극복하자 국난을 초조대장경이 조성되었대요. 초조대장경은 언제입니까? 현종 때 아니에요? 그렇죠?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종 때 자, 그 누구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했다라니까 궁을 버리고 이제 피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주로 피난 간 것이 현종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2차 침입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족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땐 이 거란이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요 나라니까 지금 요 나라에 대한 고려의 대응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라고 안 배우고 거란이라고 많이 배우니까 그렇죠? 자, 1번 박위를 보내 근거지를 토벌했다라는 거죠. 박위 대마도 쓰시마섬 토벌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말 외구. 자, 그러니까 외와 관계가 있죠. 조총부대를 나선 나선 정벌에 파견했다라는 거죠.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정벌했던 대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혹은 러시아와 관련이 있었는데 요 나라 관계가 없고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제했다.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나성도 쌓고 그리고 천리장성까지 축조를 했잖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4번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해서 4군은 세종 때잖아요. 게다가 4군 이렇게 밀어냈을 때는 거기에 누구를 정벌한 거예요? 여진을 정벌한 거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신설을 했는데 임시기구로 중종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진, 위로는 여진, 아래는 왜구를 방비하기 위해서 변방을 방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진과 왜구시 거란과는 상관없죠. 거란과 상관 있는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된다라는 거죠. 왕자하면서 스님이 되신 분이래요. 문종의 아들로 와 진짜 제가 수업할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건데 불법을 구하러 송에 유학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흥왕사에서 심편제 종교장 총록을 간행했고요.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뭐 여진 할 것 없이 그 뭡니까 불경을 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의천 아닙니까? 그렇죠? 의천. 그래서 문종의 아들. 자, 1번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천태종을 개청했다. 의천 맞고요. 1번이 정답이죠. 불교개혁을 주장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려 후기에 교단통합운동 그렇죠. 진을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앞에 것도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만 나왔거든. 유불일치설만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딸려서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누굽니까? 유불일치설 해심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 와, 삼국유사가 왜 나옵니까? 이련 스님.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후천축국전을 남겼으니 한술 더 떴네요. 왕후천축국전 누굽니까? 해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에 있습니다. 의천. 자, 14번 문제. 순서 맞추기지요. 자, 너무 좋아.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3점이 나셨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렇죠? 공부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연도 몰라도. 자, 가번. 왕이 보현원에서 보현원문에 들어서자 이고 등이 왕을 모시던 문관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정중부가 환궁을 했다 뭐 얘기하는데 무신정변 얘기하잖아요. 보현원 사건. 그렇죠? 자, 이장윤과 적중경이 왕을 위협해서 남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안본인 최탁 17을 죽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이자겸.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구나 인종 때. 자, 묘청이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뭐 대위, 천계, 천경충, 의군이라고 해서 묘청이 서경촌도 운동이잖아요. 야,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일단은 무신정변이잖아. 그럼 뭐 무신정변 앞선 시대에 이 문관들이 다 누구야? 문관 다 누구예요? 문벌귀족. 문벌귀족 아래 있잖아요. 그 우리가 문벌귀족의 애들이 그 부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부했을 때 맨 처음에 뭐부터 공부했어? 이자겸.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묘청. 그 다음에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는 무신정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다 가. 이건 진짜 점수 준 겁니다. 요거 4점. 이 3점짜리를 그냥 막 이렇게 4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광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자. 기철이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검문세족의 대가잖아요. 친척 기산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서 장을 치고 하옥했는데 20여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를 잡아 가두었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예요? 권문세족이 막 판을 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국민당이 기철들을 죽이고 다 정동행성 막 이렇게 다 이문소 폐지하고 그 몽골풍 이런 것들 다 폐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개혁 정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왕 때 다 포함해서 이전과 이후 바로 국민왕 이전 이후 딱 그렇죠? 그래서 기철이 등장을 했잖아요. 기철이 부상을 하려면
기황후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공민왕. 그러니까 우리가 공민왕만 하면 개혁 정치 하는데 아니죠. 공민왕은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 돼. 개혁을 하기 직전의 상황과 하기 이후의 상황.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간섭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1번 농사직서를 편찬을 하면 안 되지. 이건 조선 세종 때인데. 그렇죠? 초량외관에서 교역하는 사항인 초량외관 하면 조선시대 나와야 되고 도평의사사에서 회의하는 관리라고 하니까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상설기구로 최고 국정기구화가 된 게 언제요? 원간섭기.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맞죠. 자, 규장과 검서관은 너무 멀리 갔다. 이건 누가 만들어요? 정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조가. 빈공과 응시를 준비하는 육두품이 왜 나옵니까? 신라 육두품이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는 3번 고려 후기, 고려 공민왕 때 원간섭기 때가 정확한 표현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각 국가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국가가 언제식인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려인지 조선인지 뭐 신라인지 다 찾아야 되고 그때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명주에 정해현에서 순풍을 만나 3일이면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5일이면 흑산도에 도달해서 그 경계에 들어간다. 흑산도에 섬등을 지나서 7일이면 예성강에 흐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성강 하류에 뭐가 있어요? 몰라? 병란도가 있습니다. 병란도. 요거 꼭 기억하셔야죠. 거기에서 3일이면 연안에 닿는데 요 봐. 병란정은 뭡니까? 병란도에 있는 사신 접대 장소예요. 자, 이라는 객관이 있습니다. 사신은 여기부터 육지에 올라 험한 산길 40여리 가면 무엇의 수도에 도달한다. 지금 어느 시대야? 어느 시대? 고려죠. 고려의 국제무역강 병란도. 그리고 고려의 사신 접대 장소 병란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의 수도는 어디예요? 고려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개경, 개성, 송악 뭐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아무튼 가 국가의 경제 상황,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지금 왜 나와? 앞부분에 나와야지. 그렇죠? 고구려입니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주조되었는 게 이게 고려시대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숙종 때.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의천이 형 돈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활구 찍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찍은 거잖아요. 2번이 정답. 동시전이 설치돼서 시장을 감독했다. 신라 지증왕 6세기 때 얘기고 계약조가 체결됐다. 일단 조선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세종 때. 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CEO가 출연한 건 언제야? 광산이 번영했던 조선 후기 상황이지요. 정답은 2번 고려시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문화유산 충남 예산에 있어요. 이 건물은 맛배지붕이 우리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출제가 됐어. 그렇죠? 원래 맛배지붕 이런 것들은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지금 뭐 출제가 됐어요. 다만 우리 시험은 이것만 딱 내주면 5억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고 뒤에 다 나와줘 설명이. 우리 시험은 진짜 친절한 시험이에요. 자, 주진포 양식입니다라는 거죠. 그 건물 보수 중 묵서명이 발견돼서 충렬왕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 연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산에 있고요. 주진포 양식이고 그리고 충렬왕 때 고려시대 건축물이다라고까지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산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산, 수덕사, 대웅전 1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일단 시기가 안 맞죠. 조선 후기잖아요. 화엄산 각환조는 조선 후기.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가면 통층으로 단층 1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통층으로.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전남 구례에 있고요. 자, 찍으려면 요걸 찍어야지. 무량수전이 주진포 양식이고 그리고 배흘림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찍으려면 요걸 찍든가 요 극락전을 찍든가. 그렇죠? 주진포 양식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찍어야지. 이런 걸 찍으면 어떻게 해? 아무튼 3번은 어딥니까? 부석사가 어디에 있어요? 경북 영주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건 맞지만 예산에 있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봉정사 극락전은 어디에 있어요? 경북 안동에 있고요.
자, 법주사 팔상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5층이고 그리고 목재로 만든 거, 목탑 형식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충북 부근에 있죠. 요거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하. 여기 지금 여기 딱 보면요. 요 문제는 정말 좋은 게 기존에 나온 거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냥 낸 거예요. 고려 3개 냈고 그리고 조선 2개 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거니까 1, 2, 3, 4, 5번 모르면 진짜 공부 안 한 건 아니고 조그만 겁니다. 그렇죠?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반성해야 돼요. 이론 공부를 잘 못한 겁니다. 자, 1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번에 왕이 최영한테 명해서 요동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왕이겠죠. 우왕이 최영한테 요동 정벌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 명나라 황제가 천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천령 이북 땅 내놔 라고 해서 천령위 설치를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최영이 안 됩니다. 정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정벌해라 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떠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반대했어요? 이성계가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우왕 때 설치 통보하니까 요동 정벌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다가 어디에서 위화도에서 회군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포함한 그 다음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면 어떻게 이건 조선이래. 고려 전기잖아요. 그렇죠? 동북 구성. 그래서 예종 때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윤관이 그 별무반을 숙종 때 만들고 예종 때 치죠.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고 그리고 또 반환까지. 자,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는 성종대 지역. 그렇죠? 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의 1차 침입.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네요. 여기 써 있잖아. 그렇죠? 자, 배중성운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하였다라는 건데, 배중소는 삼별초의 항전 크게 3종류로 나뉘잖아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래서 강화도, 진도까지 이렇게 지휘를 했던 것이 배중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는 1270년에서 71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273년까지 제주도 항파두리선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삼별초. 자,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했다. 이건 몽골이 2차 침입 쳐들어왔을 때 고종 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이후 상황 3번밖에 없어요. 자,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은 이 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 경국대전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경국대전 하면 조선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던 조선의 대법전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후 예병, 형공전, 육전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제욕전과 수교, 조례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했다. 세조 때 편찬이 시작돼서 이 왕 때 완성 반포했으니까 성종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성종을 나타내고 있다. 자, 1번 독립된 간쟁기관으로 사관원이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관원은 간쟁기관이잖아요. 이것을 딱 띄워서 독립기관으로 내 밑에 있어라고 했던 왕권 강화로 활용을 했던 태종. 자,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으니 세조 때 있었고요. 자,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라고 하는데,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했던 성종이죠. 성종은 그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했어요? 세조가 집현전 폐지 그리고 뭐 경연 폐지 다 폐지했잖아. 근데 성종이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이거 다 부활시켜야지. 그런데 부활시키는데 이름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문관. 그래서 이 경연을 주관시킨 것은 홍문관에서 주관하게 되지요. 그럴 때 성종이 홍문관. 그러니까 3번이 정답. 집현절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 누가 좋아했겠어요?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해서 숙제 내주고 막 그런 거 세종대왕이 좋아했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을 됐으니 이제 니들 싸우지 마라고 성균관 안에다 턱하니 박아놓은 무서운 왕 영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2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이거 어려운 문제죠.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자, 기억번.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점이 나오면 이건 일단 넘기고 50번까지 풀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푸는 겁니다. 자, 기억. 왕이 어려서 즉위하니 모우가 수렴첨정을 하고 사림간에, 그러니까 사림이 나왔으니까 조선시대 사림이 출연을 했을 때 그때 모우가 수렴첨정했을 때가 언제지? 라고 하면 명종 때입니다. 그래서 명종 때 문정왕후가 이렇게 수렴첨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이따 사화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요승을 높이고 사랑하여 불교를 숭상했으나 누가 문정왕후가 승려 보호를 중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모두 왕의 뜻은 아니었다. 왕이 어린데요. 뭐 그죠?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명종 때 뭐예요? 임꺽정이 아니잖아. 자, 백성들이 도적이 성행하여 국내 재력에 고갈되었다. 그래서 왕이 비록 성덕을 품었어도 근데 하나도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러다가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니까 문정왕후 돌아가셨을 때 이때예요. 이때 이제 명종이 친위 정치를 하는 친정이 펼쳐지죠. 점점점 하다가 이제 신하들이 엉망이 돼서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먼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 모두 내지로 옮겼다라는 건데 을사사화 때 1545년에 을사사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살아 있을 때인데 요 뒤에 보면 사람들을 풀어주고 먼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 모두 내지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데 밑줄은 어디까지 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을사사화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자, 기억번 1번 1차 왕제의 난이 일어난 이유를 왜 찾아? 지금 명종 때 1차는 지금 태조 이성계 때 일어나가지고 나 왕 안 해 그냥 막 이렇게 해버렸던 건데 초창기잖아요. 틀렸고. 황사영 백서 사건은 한참 뒤에 아직 지금 천주교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무슨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와? 순조 때입니다. 그렇죠? 예송 논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이것도 훨씬 뒤에 나와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현종 때 2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고 갑술 환국도 역시 숙종 때니까 훨씬 뒤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유님일파가 축출되는 과정 이때죠. 그렇죠? 을사사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사사화는 여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거는 다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그럼 이렇게 보면 뭐 얼핏 보면 이게 되게 뭐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눈이 이제 시험장 가면 어디부터 나와? 여기부터 탁 가니까 수렴청정 얘기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겁먹으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20번 5번이 정답. 21번 문제로 갑니다. 21번 다음 상황이 전제된 배경을 물어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야.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섬상문이 상황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백관들이 상황도 종사에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그래서 상황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궁에서 쫓아내서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해라라고 하고 사약까지 보내고 그런데 이 단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스스로 목을 베고 세상을 떠났죠. 그렇죠? 자,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단종을 포기하지 않는 단종 포기운동 세조 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종 포기 운동이 왜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죠. 세조에 반발하는 신하들이 사육신, 생육신이 날이 그 자리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 정치를 찬탈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이거를 그 단종 포기 운동을 전개를 한 거니까 그러면 왕이 찬탈 그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라는 거죠. 이것은 개유정난 이후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단종 때 있었던 개우정난 때부터다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1번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라는 건 광해군 때죠. 그렇죠? 광해군 때 인조반정 그 서인들이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은 이건 숙종 때잖아요.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고 개우정난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종이 숙부 무섭습니다. 숙부가 그냥 왕을 하시죠라고 해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 조선 후기잖아. 그렇죠. 영조 때예요. 패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우리 어머니를 니네가 이렇게 했다고라고 해서 분노했던 왕이 누구야? 연산군입니다. 갑자사와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되고 배경을 찾아라 3번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있지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그림 문제죠.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 자,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 이거 그냥 준 거네. 1점짜리. 그렇죠? 이상과 현실 세계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았다라는 거죠. 안견의 목루도 언도가 어디 있어요? 1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희의 세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어려워 보이는데 정답은 아닌 건 알겠죠. 그렇죠? 김홍도의 그림인데 요거 이제 옥순봉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15세기 그림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리고 18세기 정선의 진경산수와 인왕제색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런 거 틀린 사람 있어요? 이런 거.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근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23번 정도의 전쟁 얘기 나오면 보통 임진왜란 아니면 호란 뭐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이 책은 조선 후기 문인 김창협이 편찬한,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충결록. 이 책 생소한데요. 그렇죠? 이 전쟁에서 충의를 지키고자 죽은 김상용 등에 관한 기록과 그들을 가리키기 위한 충렬, 그러니까 여기 충렬사의 건립 경위를 담고 있고요. 김상용은 세자빈과 복림대군은 등장을 했다. 그렇죠? 인조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납치 이야기 설명드렸잖아. 그 왕실 사람들을 호종하여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이듬해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조 때 있었던, 그렇죠?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자,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충신들 기록한 책이 충렬록이에요. 이걸 모른다고 해도요, 김상용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왕족을 데리고 먼저 피난을 가라 그래서 강화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강화도는 벌써 끝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더니 강화도가 지금 난리가 나서 벌써 여기에서는 순절하고 난리가 난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야지 그랬더니 궁을 돌아가더니 궁도 끝났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병자호란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렇죠? 자, 강홍립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홍립의 광해군의 중립외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때 중립외교를 얘기하고 있고, 김준용이 광교상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 병자호란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한산성이 이렇게 포위되고 있을 때, 포위되어 40여일 동안 막 그 항전을 할 때, 그때 이제 지원군이 이렇게 이제 왔던 그런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서 육진을 개척했다. 조선 세종 때. 자, 곽지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동을 했다. 임진왜란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정답. 자, 2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 우리가 시험 문제 딱 이 시험장에 딱 갔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예요? 요거부터 들어오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설명부터 봐야 돼. 설명부터. 자, 이 시는 어떤 시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현유원을 참배하고 화성 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버지인 사도세자 끝나야죠. 이 정도면 끝이 나야 돼. 누구예요? 정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조와 사도세자가 이제 같이 묻혀 있는데 거기가 윤건능이잖아요. 윤릉과 건능인데, 예전에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사도세자의 무덤 묘를 현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현융원은 사도세자의 무덤이고, 이걸 모른다고 해도 사도세자 아버지라고 나와줬잖아. 그렇죠? 그리고
화성 행궁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환갑잔치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머물르시어라 해가지고 이제 좋게 만든 정조입니다. 효심이 지극한 왕. 그러니까 이제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1번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용기비는 숙종 때잖아요. 예, 틀렸고. 자,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은 영조 때잖아요. 틀렸고. 자,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잖아요. 틀렸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왜 설치해요? 임술농민봉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안핵사를 파견해서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 삼정의 문란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시정하게 기구를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삼정 이정청 철종되죠. 별로 실효성은 없었고 틀렸고.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당연했다라는 거죠. 정조 때 신해통공. 그래서 이제부터 그 금난 정권을 철폐하겠다. 뭐 이렇게 한 정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광해군 때 이원익이 야, 이 정도면 끝났다. 그렇죠? 박람회 폐단을 역파하고자 선해청을 두고 선해청은 왜 만들었어요? 왜? 대동법을 시행해라 라고 해서 대동법 시행 담당 관청을 만들었으니 그게 선해청이잖아요. 광해군 때 경기도에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동법 일단 찾았고 맨 먼저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니 백성들 대부분 편미하게 여겼고 다만 부호 권세가들은 박람회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100여 년이 소요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제도를 물어본 거니까 대동법에 대한 문제 찾아보자. 1번. 양반에게 군포를 지금 이건 대동법은 뭐예요? 특산품이잖아. 그런데 무슨 군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호포법. 양반도 군포네라고 했던 고종 때 흥선대원군. 자, 수신전과 휴량전을 배제한 것은 직전법 세조 때입니다. 그렇죠? 이건 토지제도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한 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전세를 풍흉에 따라서 9등급 요거는 그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연등 9등법 세종 때 공법을 시행한 거죠. 자,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 대동법 아닙니까? 그렇죠? 현물 구입 상인 대동법. 그래서 전국의 화폐가 유통되고 이렇게 된 것도 대동법의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아이고 힘들지. 조금 쉬었다 가야죠. 조금만 쉬었다가 26번부터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갑니다.